안녕하세요. 뚱치달리아이 다시 보고 싶은 영화 101번째 랑주시의 범죄 제3부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신부와 바달라의 대화였죠. 그러면서 깰레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대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끝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둘이 이렇게 기대서 있다가 이렇게 교차합니다. 교차되면서 바로 선로의 교차를 통해서 바로 그 열차 사고를 상징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부상당했다는 소식이 라디오로 전해지는데요. 아주 빠르게 움직입니다. 저는 이런 장면이 되게 매력적인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나중에도 이런 카메라의 갑작스러운 이 좌우 운동이 나오거든요. 프랑스 사람들이 사는 방식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요. 거기에 작은 뜰이 있고요. 그 주위로 반원 정도 되게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서 각각 방들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방들을 이렇게 움직여서 좌우로 이렇게 펜으로 가는 그 급작스러운 움직임이 새로운 하나의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이 놀랍도록 빨리 움직이는 저 카메라의 움직임, 저런 부분 되게 귀엽고 아기자기한 연출인 것 같기도 해요. 한편으로 보면 되게 생동감 있는 연출이기도 하고요. 달라도 죽었다고 이렇게 뉴스에서 나왔거든요, 라디오에서. 이런 부분을 또 농담으로 이렇게 받아치는 거거든요. 영화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멕시코, 그리고 태양, 꽃, 사랑, 그리고 농담들. 여기서 농담하는 겁니다. 툭툭 치면서 나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나도 죽은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당신은 지금 어느 누구보다도 생동하고 있다. 어느 누구보다도 당신이 제일 살아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얘기하면서 다시 카메라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공간을 타고 내려가면서 마지막에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사상자 중에서 실종자들도 있는데 그 실종자 중에 한 명이 신부 한 명이 실종이 되었다. 그러면서 끝나는 거는 어떤 상징이 있겠죠. 자, 드디어 사람들이 하나둘 모입니다. 아니, 어제만 해도 살아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가 있냐. 이제 큰일 났다. 바달라 살아있을 때는 우리 월급도 하나도 안 챙겨주더니 이제 어떡하지? 해서 하나둘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저 바달라 씨 찾아왔는데요. 바달라 씨 어제 죽었잖아요. 당신 경감 아니냐고. 그러니까 경감도 내가 개인적인 일로 이제 경감도 아니고 바달라 씨가 나 먼 친척인데 그 바달라한테 작은 일자리라도 부탁하려고 왔다. 여기서도 농담이 중간에 나옵니다. 그러면 당신 유일하게 상속인이겠네?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죠. 네, 상속인 맞는데요. 빚을 상속하는 상속인이죠. 데데트. 네, 뭔가 항상 그 진지함안에서도 이 유머가 넘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되게 아이러니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뭐에 대해서 수군대냐면요. 에스텔에 대해서 수군대입니다. 에스텔이 지금 임신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아니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바랑틴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에스텔이 애 낳았는데 혹시 너애 아니야? 하면서 이런 부분도 되게 농담과 진실이 오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죠. 찰리 애도 아닌데 누구 애지? 그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에스텔이 찰리한테 내가 찰리 생각만 하고 있다고 꼭 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떠날 거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어디를 떠나냐. 그런 와중에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부분부터는 특히나 제가 제일 처음에 퐁 포퓰레에서 인민전선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제 바달라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달라가 없는 상황을 수습을 하기 위해서 왼쪽이 일종의 변호사 같은 사람으로 이 일을 수습하러 왔는데요. 그래도 우리 월급은 줘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여러 가지
맨 처음 영화 장면에서 나왔던 채권자들도 등장을 하고요. 근데 다 밀칩니다. 얘기를 합니다. 나도 400프랑 빌려줬는데 하는데 당신 영수증 있어? 영수증 없으면 그걸로 끝이지 뭐. 그래서 정신이 막 산만한 상태에서 모두가 조합을 만들자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인민전선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동의를 얻어서. 근데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 왔습니다. 이 회사의 제일 큰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의 아들이 온 거예요. 장난기 가득한 아들이. 우리 조합을 만들자 하면서 나 조합 만드는 거 동의해. 그러면서 거기에서 제일 이제 중심 되는 사람 보고 나 근데 조합 만드는 거 좋은데 나는 격식 너무 싫어해서 당신 그 목에 있는 나비 넥타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당신 그 포켓에 있는 손수건 너무 많이 마음에 안 든다 하고 던지고 둘은 일종의 그래 우리 이렇게 소통하자 이런 부분들이 동지애 같은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왼쪽에 있는 무니에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여기에 그 대주주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너와 그리고 직원들 간에 서로 그 협업을 이루는 좀 이상적인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시대가 추구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지금 이 장면도 되게 재밌습니다. 여기에 그 파노라 그러죠. 자베르는 바달라가 가장 중심으로 밀고 있는 그 잡지였습니다. 형사물이었죠. 그러면서 일종의 바달라의 간판인데요. 그걸 뜯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와서 뭐 서류 같은 거 있냐. 그러니까 바달라 죽었는데 뭐 이거 뜯어내자.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왜냐하면 이 문 뒤에 누가 있냐면 바로 찰리의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찰리한테 좀 햇볕을 쏘여주게 하고 싶은 겁니다. 저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사람 누구냐고 이 대주주의 아들이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애리조나 짐 그거 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나 완전히 이 사람이 광팬인 거예요. 그래서 다다닥 내려가서 나 전부 다 읽고 있는데 여기서 농담이 있습니다. 특히나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약 먹는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에서 기다리고요. 드디어 창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창문을 열렸다는 거는 세상을 보는 그 통로가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연출이 나름 귀엽고 아기자기합니다. 저기서 에스테를 저렇게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마주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떠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아기를 낳을 거니까. 그 누구의 애인지 물어봅니다. 이런 부분 지금 요즘 시대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대화예요. 대화의 천진난만함도 그렇고 그냥 쉽게 풀어가는 대화 방식도 그렇고 거의 네 랑주의 악이냐고 하니까 얘기합니다. 바달라의 악이라고 해요. 근데 웃습니다 이렇게. 죽었고 난 널 사랑하고 그리고 그 정도의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지 내 다리가 차라리 더 아픈 것 같은데 하면서 이걸 완전히 농담과 웃음으로 이렇게 넘기는 부분이거든요. 괜찮아질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런 장면들이 사실 너무나 지금 시대에 보기에는 비현실적인 장면이지만 사실상 저때 시대의 어떤 느낌으로는 어떠한 이 영화에서 자크 프레베르의 대사처럼 어떠한 부분도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 어차피 인생 자체는 서글프고 씁쓸한 거니까 그런 거를 이제 견뎌내자. 네, 그런 어떤 느낌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너무나 농담의 극치입니다. 드디어 에스텔이 아이를 낳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 아까 그 샬리는 기분이 별로 안 좋고요. 지금 그 까르데의 얼굴, 이 발랑틴의 얼굴에는 아주 수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산모는 괜찮은데 아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친척이라고 했죠. 아까 그 경감인데 바달라한테 작은 일자리 구하러 온 이 친척 있잖아요. 친척이 네, 죽은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가족이었는데 이렇게
사망을 하더니 하면서 애기를 애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모두가 웃으면서 하는 저런 부분은 너무나 보면 지금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되기 힘들지만 아이가 죽었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너무나 그거를 농담식으로 웃고 떠들고 잘 됐다는 식으로 저렇게 하는 장면인데 이 영화 안에서는 나름의 흐름을 가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 부분이 농담 중에서 가장 셌었던 농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 웃음이라든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잘 해결이 되는 느낌이 좀 들죠. 그리고 여기 이제 샬리는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합니다. 저런 걸 키오스크라고 하는데요. 프랑스에서. 요새 뭐 주문하는 것도 키오스크라고 하는데 저걸 키오스크라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곳곳에 저런 데서 이제 신문을 사고 하는 장소입니다. 자, 모두가 막 애리조나 짐을 외치면서 오죠. 애리조나 짐이 폭발적인 인기입니다. 모두가 같이 하는 조합이 너무 잘 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여기 그 집 안에 안뜰에서 이제 촬영을 하는 거고요. 찍고 나서 이 두 연인은 뭐 서로 사랑하기에 바쁘고요. 그리고 그때 문희열 씨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아주 좋은 생각이 났는데 애리조나 짐을 영화로 만드는 게 어떠냐, 투자 다 하겠다. 그러니까 여자 역은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주인공으로 해야 된다. 나름대로 제작자의 조건이겠죠. 근데 이제 뭔가 탐탁지 않아 합니다, 랑주는. 왜냐하면 여기서 스튜디오 촬영할 거 뻔한 거 아니냐, 미국 같은 느낌을 낼 수 있겠냐, 이럴 때는 상당히 좀 영화적인 대사죠. 예, 그 어쨌든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요. 그러면 우리 모두 다 같이 모여서 결정을 하자.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발랑틴이 오늘 모든 사람이 다 회합을 하는 그런 파티를 하자고 제안을 하고요. 지금 이 기사에 나갈, 지금 이 잡지에 나갈 제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시간에 파리 같은 그 샹젤리제 거리 어디겠죠? 거기에 웬 신부가 들어섭니다. 바달라네요. 바달라가 물어봅니다. 폴리스맨. 그 전에 얘기했을 때 애리조나 짐은 너무 잘 팔린다고 하고요. 자기가 만든 거 물어보죠. 폴리스맨. 이거는 그 출판사 사장 죽고 나서 전혀 안 된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얘기하니까 무엇보다도 광고가 너무 많아서 애초에 그건 재미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또 얘기하죠. 잡지 사가지고 가는데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음에 달라고 하고 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또 돈이 없다 그러니까 또 돈까지 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파티가 열리는 거죠. 자, 우리 할아버지가 부르는 노래가 노래가 되게 구슬픕니다. 노엘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 눈이 내리고 눈이여 떠나거라 떠나거라 불쌍한 고아는 엄마의 다리를 차고 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에는 눈이 온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되게 멜로디 자체가 서글퍼요. 사람들이 너무 기쁨에 겨워서 이제 한마디 하라 그러니까 애리조나 짐의 저자에 대해서 또 축하 인사를 전하고요. 너무 장난기 많고 네, 그 옆에 있는 발랑틴이 하는 거 보세요. 막 기도 잡아당기고 뭐 장난을 많이 칩니다. 결국은 이 뱃사듯이 노래로 가거든요. 내가 갑자기 아이디어 떠올랐다고 나가면서 저는 이런 부분 순간순간 이런 대사들 중요한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제 묻는 거죠. 여기 오기 전에 뭐 했냐고.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그런지 과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특별한 거 없다 그러면서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나 봐요. 과거가 뭐 중요하겠어. 현재가 중요하지. 나는 내 아이디어 지금
지금 갑자기 떠오른 영화에 대한 아이디어 정리하러 갈게 하고 들어서는 거예요. 항상 뭐 영화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행복이 최고조가 될 때는 안에 $4가 있습니다. Oui, vous n'êtes donc pas mort? Eh ben, j'en ai pas l'air, dites donc. 죽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죽은 거 아니었어요. 이러니까 죽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이런 얘기보다는요. 내 얼굴이 죽은 거 같아. C'est la vie, c'est une question. 그리고 죽고 사는 문제는 습관의 Vous avez 문제야. on s'y fait. 습관의 문제. 나 늘 습관적으로 여기 왔잖아. 그리고 나 늘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나 살아 있어야지. 이 대사 참 오묘한 대사인 것 같아요. Et vous, ça va? Et puis, il a fait 그리고 잘 되던데. une charmante cigarette. 또 담배를 권하고요. Dis donc, 그리고 voilà. 책상 안에 나 늘 여기 돈 두는데 여기 돈 너 안 뒀네. 옛날에 그 총도 두고 있고 여기저기 보여주고요. Non? Elle a dû réussir. 그래서 먼저 그 에디트의 안부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발랑틴의 안부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두 여인하고 관계가 있었던 거죠. Et puis, il y a Valentine. 발랑틴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고요. Que j'ai 갑자기 이런 부분에서 여기 전에는 맨날 이 사무실에서 여자를 희롱하거나 아니면 사기치던 장소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신부 복장을 하고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 노력이 들어간 너무나 여기 내가 들어서면 내 마음에 감동이 밀려온다. 이러면서 진지하게 얘기하는 부분은 영화 속 안에서 아주 볼만한 그런 장면이기도 한 것 같아요. Vous savez, on a beau dire, mais c'est quelque chose.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몽피스, 내 아들아 이런 뜻 아니고요. 이 젊은 사람아, 나는 정말 일할 때 기분이 좋다 하면서 아주 좀 뭐랄까 성스러운 대사를 하는 건데 J'avais vendu les 너무 droits. 안 어울리는 200 거죠. 000 francs, ils m'appartiennent. 그러면서 이제는 또 상업적으로 가는 거죠. 너가 나한테 싸게 팔았잖아. 그거 다 내 권리라고 사기친 거라고 얘기하고요. 당신 어떻게 할 거야? 당신 빚은 뭐 그거 잠깐 감옥 갔다 오면 되지. 하니까 지금 랑주는 갖고 있는 돈 1200프랑으로 요거 갖고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왜 떠나? 곧 올 거야. 이거 전부 내 거잖아. 쓰레기통을 비우러 가는 겁니다. 쓰레기통을 비우러 간다는 저 상징도 되게 중요한 상징 같아요. 여기서 과연 쓰레기는 누구일까요? 예, 저렇게 비틀비틀 대면서 빙글빙글 돌고 있고요. On va me tuer.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저 안 되면 나 죽이지 그래. 또 슬퍼하게 하지 않겠죠. 당신 같은 사람 죽이면. 아니야. 여자들은 슬프겠지 하면서 저렇게 춤추면서 나가는 거죠. 공간을 누비고. 부터 카메라의 그 움직임이 되게 재미납니다. 오른쪽으로 급격하게 저렇게 움직여 가죠. 이제 바탈라가 나오고요. 뭔가 낌새를 알아차렸죠. 너 바탈라잖아. 왜 여기 왔어 또? 그런데 지금 보세요. 갑자기 카메라가 위로 가면서 위로 가서 불 켜져 있던 그 장소는 바로 랑주가 걸어오는 겁니다. 랑주가 아주 급한 속력으로 오는 거죠. 카메라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계단을 보이겠죠. 네, 계단으로 내려와서 이제 계단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스톱. 위에 둘이 있겠죠. 발랑틴하고 그 바탈라가. 근데 여기서 카메라가 바로 시선 방향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해서 한 바퀴를 돕니다. 돌면서 반대쪽에 있는 바탈라하고 발랑틴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빙글빙글 도는 카메라의 움직임에 시간대 이렇게 다가서 있고, 네, 드디어 랑주 씨의 범죄가 이루어지는 거죠. 저 카메라의 움직임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죽었지? 생각보다 쉬운 일이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발랑틴이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때 이 문희애 씨가 나오는데 사람을 죽였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장난치냐.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던 발랑틴도
이 구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한쪽은 절망으로 고개를 숙인 그 랑주하고요. 근데 랑주가 그 바달라를 죽이기 전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합을 설립을 해서 너무 잘 되고 있는데 당신 오기 전에, 그러니까 조합 그건 뭐야, 내가 다 쫓아버리겠어 하면서, 그러면 우리 조합원은 어떻게 되냐고 하는데, 조합원은 내가 알 바 아니지 하면서 얘기하는데, 특히나 그 마음이 격분한 거죠. 자, 만약에 살인했다면 무조건 도망가야지, 내가 태워줄게 하고 그때 비틀비틀 거리면서 나오고요. 이 대사도 되게 재밌습니다. 갑자기 보니까 아니 봐달라잖아. 그러니까 나 이제 죽을 것 같다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신부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네, 이런 부분도 되게 아이러니하면서 프레트 하면서 신부를 불러달라고 정말로 얘기하면서 돌아다니는 장면인데, 모두 다 술주정뱅이로 생각하고 그 얘기를 귀담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랑으로 키스하는데 바쁘고 그 와중에 봐달라는 이렇게 삶을 등지게 되는 거죠. 그 음악이 나오면서 저렇게 그 처음 장면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얘기 다 했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저기 뒤에 있던 젊은 친구는 경찰에 신고한다 그러니까 넌 가만히 있어 그러더니 이미 결정은 끝났어. 우리는 결정했어. 얘기하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음악이 국경을 넘는 거죠. 근데 되게 음악 자체도 서글픔이 있고 되게 공허한 공간이 비쳐서, 예, 나름대로 그 따뜻한 가운데 이 영화의 매력은, 씁쓸함이 아주 작은 분량이지만 그 씁쓸함이 꽤 큰 구멍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손을 흔들고요. 그렇지만 저 삶 자체가 그렇게 한편으로는 되게 밝은 듯 하면서 그 안에 인생 자체가 씁쓸함과 약간 고난의 길이라는 그런 저 공허한 공간에서의 울림처럼 이렇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랑주 씨의 범죄라는 영화를 살펴보았는데요. 보면서 자꾸 드는 생각은, 아주 그 엄청난 작품은 아니지만 꼭 볼만한 그런 제법 큰 수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네, 이 영화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좋은 시청 되셨으면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